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기준금리 인상한다. 이 말은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몇 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금리를 인하, 쉽게 말하면 양적 완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색깔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느끼면서 이분은 매파에 가깝다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될까요? 당장 4월 14일 날은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참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말입니다. 청문회가 남아있는데 청문회가 4월 14일 이전에 마무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4월 14일 이전에.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4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 수장으로 참석을 해서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시동을 걸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일정대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가량은 걸리거든요. 임명까지. 청문회하고 임명까지 한 달가량은 걸린단 말입니다. 아무리 단축한다 그래도 3주는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이 고통스럽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 말은 기존에 있는 금융통화위원들이 아마 4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금리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주상영 금융통화위원이 임시 대행을 맡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주상영 위원은 기본적으로는요 비둘기파예요. 안 올리겠다는 주의예요. 돈을 좀 풀어야지 경기가 이게 너무 많이 올리면 경기가 꼬꾸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때 신중하게 고려를 해달라.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생각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안 잡으면 안 되겠다. 2021년 말 1862조 10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창용 후보자도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분명히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신호를 주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가계 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읽힙니다. 사실 가계부채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서면 초기 1450조 6천억 원이 1862조 100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시장의 충격을 엄청나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1862조 1000억 원이라는 수치는요. GDP 대비해 보면
예, 106.5%입니다. 물론 GDP가 1862조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 있죠. 개인사업자 부채를 여기 포함시켜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채를 포함을 시키면 2000조가 넘었습니다. 2000조가 넘어서면 2020년 기준으로 예, GDP가 지금 1930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930조인가. 거기에 비하면 이제 106.5%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요. 가계부채가 GDP 그러니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이 GDP인데 GDP보다가 더 많다. 이것은요.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창용 총재 후보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80%가 넘으면 기본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지금 106.5%인데 이게 소비에 영향을 안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이제는요. 가계부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이창용 총재 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 우리 3년 만기 국채 오르는 거 보세요. 4.47% 올랐습니다. 예, 2.7830으로 올랐는데 이게 오르는 이야기가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올라주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이게 여러분 예, 시장은 완전히 시장의 어떤 수급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의사결정이 된다, 뭐 가격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데 예, 3년 만기 3년물 국채 금리도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3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예, 지금 0.119%가 올라서요. 2.7830%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굉장히 강해지고 앞으로도 이 가계부채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못하게 잡겠다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어떤 의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의중이 완전히 드러났죠. 예, 어떻게든 금리 인상해서 잡겠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빅스텝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들 질문이 그러면 금리 역전도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 금리 역전도 가능하다. 예, 금리 역전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역전이 돼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현재 과연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국가 부채도 너무 많고요. 예, 국가 부채도. 여기에다가 민간 부채도 너무 많고요. 예, 또 수출이 지금 썩 좋아지는 것은 지금 아닌 듯 보이고요. 예, 이런 모습들을 다 한꺼번에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역전에 대한 것도 한미금리 역전이죠. 한미금리 역전에 대한 것도 뭐 충분히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 예, 그것은요. 예, 조금 완화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표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갈 건데 어떻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지금까지 말입니다. 금리 올라가는 자체가 예, 올해 한 2% 가까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금리는 우리에게 그냥 바로 피부로 와닿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지켜보는 예, 그런 상황 만들어 보겠습니다.